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가맥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경제 활동이나 많은 행사들을 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가맥스에서는 뭐 등록 인원이나 뭐 부스 규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조직위원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 그런 모든 조직위원분들에게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전 그리고 또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많은 걸 또 준비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조직위원장님 맡고 계시는 김용훈 조직위원장님이 간단한 인사말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부분은 뭐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있다면 본부장님들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위원장 맡은 김혜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조직위원장 맡았습니다. 작년은 그 협회 APDC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무사히 송황리에 가맥스를 이끌어냈고 올해도 마침 또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 작년에 그 성공을 더불어 맡게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작년보다 더 준비할 게 개인 그 회원들의 안전, 앞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이나 안전, 그다음에 감염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데 주변적으로 또 일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그 본부장님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심이 되는 부분은 올해 CDX에서 그렇게 감염자가 한 분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에 저희들이 조금 위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은 큰 타이틀만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 본부장님이나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26일 전인데 2,000명 돌파했고요. 그 300부스 신청으로 가맥스가 지금 순항 중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보상책을 마련했습니다. 5천만 원 기금을 마련해서 발생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가맥스에서 감염이 되는 그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에 그 근거를 해서 이제 몇 명이 그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우리 조직위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한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보상을 1호금을 드릴까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기존에 그 목걸이를 이용해서 등록을 했었는데 보니까는 이게 줄을 많이 서가지고 약간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올해는 QR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조금은 그런 줄을 쓰지 않게 간편하게 등록과 그다음에 입시, 전시회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자가진단을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해가지고 QR코드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학습 프로그램도 쭉또 강의실 내에서 거리두기도 시에 강의실에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기존 강의실에서 3분의 1 그 정도의 이렇게 강의 듣는 그 인원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방 대신에 방역 키트를 준비했고요. 도시락 대신에 2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장 상품권 중액으로 상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가맥스의 특징인 3만 원 상품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2만 원 더 추가를 해가지고 5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회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들어온 가맥스 업체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참가업체 부스 및 위약금 대폭이나 이 부분도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들어오는 부스 업체에 조금이나마 그 피해가 가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올해 사전 등록은 작년과 같이 그 DB물을 이용해서 그 가맥스 우리 공식적인 등록 홈페이지 사이트와 DB물 사이트를 이용해서 등록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슬로건이 뉴노멀 세이프 가맥스. 우리의
코로나 하에서 가맥스를 하는데 아주 적절한 슬로건이라 생각해서 이 슬로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학술대 개막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토요일날 개막제 했고요. 금요일날 웰컴 해에 그 분들을 위해서 웰컴 파티를 진행했었는데 그거와 주니어 데니스트를 그런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전시회와 학술 강의에 집중하는 가맥스 대회가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는 그 기존의 코로나 상황에서 각 나라에 있는 치과에서 어떻게 코로나를 그 하에서 환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상황을 각 나라에 있는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정보를 받아서 이번 국제대회에서 그런 심포지움이나 이렇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사전 등록한 인원은 몇 분 정도 집계가 2,000명 돌파했다고 아까 얘기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슬로건은 어떤 회원분께 슬로건이 공모하셨어요? 네. 어떤 회원분께 공모하셨어요? 수원의 송기동 의원님, 우리 그 수원분의 송진관 총장님. 그래서 미리 그 경기도 회원들한테 문자로 공모의 문자를 보내고 매년 같은 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순위에 든 분들한테 그 거기에 맞는 상품권을 이렇게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남대선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스템이랑 어문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가입세에서 좀 오스템이랑 협력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그 MOU 오스템이랑 그 MOU 협약을 했는데 그 MOU 협약은 그 데놀에 대한 데놀 TV에 대한 MOU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맥스에서 데놀 TV가 나와서 가맥스 진행 상황이나 뭐 준비 전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방송 안내가 될 거고 그다음에 MOU 내용을 보면 경기도 치과의사의 행사에 대해서 데놀 TV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기사와 방송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맥스 부스와 연계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두 가지 하나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그 시텍스에서는 그 서울시나 지하철 보건복지 쪽에서 네네. 집합 금지 홍보, 취소 홍보를 좀 했었는데 네. 진행해서 이게 많았죠. 네. 지금 상태라면 뭐 강력 진행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 행사가 열리는 그 시점에 네네. 그 시텍스 때처럼 비슷한 지하철이나 지하철에서 금지 공고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원칙이 있는지 말씀해 원칙이 당연히 있죠. 먼저 가정 회원 안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부 공고나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개최를 했을 때 회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때는 우리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예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시기로 있지만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취소 네네. 했다고 네네. 했거든요. 네네.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조금 전 질문이 남았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오스템하고 그 경기 치과 의사회 MOU 체결을 해서 네네. 그 데놀 TV 뿐만 아니라 가맥스 이번에 상당히 좀 협조나 협력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 봐서는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는 건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왜 때문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극복을 좀 아직은 좀 하려고 계획을 그렇죠. 하는데 왜 그렇게 좀 속도가 좀 잘? 그거야 이제 저희야 뭐그 오스템에서 많이 줄어기를 바라고 있지만 오스템 사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회사 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제가 어떻게 멘트를 하겠습니까? 회사 그 사장이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뭐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스템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정정을 하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질문 중에서 집합 금지는 아니었고 집합 제한이었죠. 네, 금지까지 하면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한인 경우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 뭐 이렇게 준비한 내용에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친환경품 이렇게 부스도 협약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년처럼 그렇게 지나요? 계속 치사년하고 그렇게 얘기가 다 있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치사년 관계자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치사년과 매번 그 작년에 MOU 맺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크나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올해 가면서에도 충분하게 치사년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없어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내가 한 번 안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좀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년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준비됐습니까? 뭐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100까지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뭐 기대가 되진 않는데 네. 아마 내년에 아마 그 취업에서 그 100주년 해서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아마 진행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아마 이제 그 행사 장소, 코엑스나 이런 정보들 때문에 아마 그게 보니까 10월 초가 아마 그 100주년이더라고요. 혹시 그 옵션 중에 내년 뭐 경제주가회사가 가넥스를 공동 100주년 학술대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네. 혹시 이런 것도 옵션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거기에 관해서 뭐 지금 제안 받으신 거나 혹시 있으신지 혹시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한다면 경기지부 입장은 좀 어떠신지 우리 대회장님이신 회장님의 생각이 가장 좌우하겠죠. 네. 그건 뭐 협회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제안 받은 거 없습니다. 지금 제안 받고 뭐 협회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100주년이면은. 근데 이제 전시회를 많이 하려면 그에 걸맞게 하려면 저희는 10월만 예약이 돼 있는데 2년 전에 예약이 돼서 올해 7월에 계약금을 입금했거든요. 뭐 CD홀이나 D홀 그 시덱스처럼 그렇게 크게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특히나 뭐 그동안 행사를 해오지 않고 갑자기 프로젝트에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물론 협회에서 특별히 뭐 힘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제안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뭐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조해야죠. 우리 그 기본 기준은 뭐 우리 경기도 가맹스 혼자 개최한다 이런 개념은 생각은 없습니다. 협회 제안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시네. 저희가 그 이번에 주직위원 분들이 특별히 이 안전이나 어떤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시덱스의 어떤 그런 성공적인 면을 보면서 조금 더 안심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나 그래서 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로금 정도를 저희가 조금 책정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원칙적인 부분이
저희가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없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아직은 그런 어떤 정확한 방침이나 이런 건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식선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물론 가장 큰 목표는 시덱스와 같이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목표지만 또 상황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또 뭐 그 즈음에 8월 말 즈음에 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뭐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굉장히 뭐라 그러나 시덱스의 어떤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호받고 또 배울 점 배우고 또 조금 더 진보할 건 진보해가지고 마련한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도 혹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요. 그 QR 그 등록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 그 관리본부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등록 안내를 보시면요,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장에 보면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보통은 그 전시장에 도착을 하면 사전 등록 그 바코드나 문자를 보여주고 명찰을 받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지난번 시덱스 때도 보니까 줄이 굉장히 길어지고 몰리는 시간대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에는 올해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전부 그냥 그 명찰이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QR 코드 통합 출결 확인 시스템에 보시면 첫날 그러니까 저희가 9월 5일 날부터 가맥스가 시작이 되는데 9월 4일 당일날 9월 4일날 금요일이죠. 전날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사전 등록자들에게. 그러면 그 사전 등록에 있는 URL이 있는데 이거는 그날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9월 5일날 오전부터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기 직전에 하셔도 되고 보통 도착을 하셔서 URL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 보통 다른 데 가시면 문진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걸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미리 문진표를 그 URL에 들어가면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바로 출결 확인 QR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모든 전시장에 입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학술대회 그 강연장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상품권, 주차권, 또 그 저희 현장 상품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QR 코드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KF94 마스크를 꼭 그 착용을 하고 오셔야만 이 QR 코드를 가지고 모든 곳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없을 경우에는 이 QR 코드를 가지고 저희 전시장 외부에 방역 키트를 배포하는 곳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받아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찰이나 이런 걸 수령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부분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간혹 그 스마트폰에 좀 취약하게 잘 이용 못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현장에 오시면 이제 수기로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수기로 쓰시거나 수기로 문진표를 작성하시면 또 똑같은 그 문자가 발송이 되고 그 문자를 통해서 QR 코드를 수령해서 사전 그 미리 발송받은 QR 코드와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 추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옆에 홍보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아마 좀 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좀 기사를 잘 써주시면 등록하신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도 굳이 그렇게 명찰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QR 코드에서 이게 강연장마다 몇 시간을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체크가 네, 강연장마다 어쨌든 강연장이든지 전시장이든지 들어가는 그 첫 번째 태깅을 하는 순간 출석한 걸로 출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찍을 때마다 다 그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시간대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아마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먹거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네, 맞습니다. 대신 먹거리는 전시장에서도 네.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 이번 가메스 때는 그 2주 전부터 우리 가메스 조직위원, 우리 사무관 그 직원, 그다음에 업체 직원,
그래서 자체 진단을 좀 하게 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 진단이라는 거는 뭐 그 기준으로 뭐 온도를 잰다든지 해가지고 하루하루 온도를 재가지고 그 심각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금 진행하는 그 분들한테 그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여기 사전 등록 이벤트에 대해서 좀 홍보 본부장님 우리 그 이순영 홍보 본부장님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맥스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전제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전 등록 이벤트나 이런 것들 취소로 줄이자 해서 사전 등록 이벤트 한 번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이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뭐 경품을 타자고 이렇게 학교에 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좀 등록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사전 등록 이벤트 한 번에 그다음에 그 학회 당일날 토요일, 일요일 그 양일간에 각각 이제 현장 등록하신 분들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어디에서든 찍기만 하시면 그 경품 추첨 서버에서 바로 경품권이 이제 출력이 되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찍으면 그럼 그걸 이제 모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추첨하는 방식이 어떤 모션이 있어야지 이렇게 추첨에 그게 있으니까 추첨 행사장으로 바로 이제 보내서 그거를 이제 토일 양일간 각각 따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경품 이벤트 행사가 3번 있고 그 7월이랑 이제 8월에 깜짝 이벤트라고 해서 또 이제 좀 작은 선물들을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총 5번의 기회가 있어서요.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일단 개막제와 웰컴 파티 이런 것들 좀 취소가 되고 일단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발송하던 그 오프라인 우편물들을 없앴습니다. 왜냐면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편 그 발송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산을 좀 세이브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경품 행사나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학습 부회장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는 없는데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학습 부회장님. 학술 담당 회장 손영입니다. 맞아 학술기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맥스 학술 프로그램은 예전 가맥스 학술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기조로 일단은 구성을 했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윤리교육과 필수 윤리교육과 그 다음에 그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을 했고 토요일 오후부터 학술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상 매년 진행해오던 핸즈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도 TMB 핸즈온, 그리고 레진 핸즈온, 그 다음에 현미경 엔도 핸즈온 3가지의 핸즈온을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 방역 때문에 그 등록하는 인원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거리를 충분히 떼가지고 핸즈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고 예전에는 토요일 한 번, 일요일 2번 진행을 하던 핸즈온을 토요일 한 번, 일요일 오전으로만 해서 2회로만 일단 줄여서 구성을 했고요. 학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번에는 늘 경기도에서 이제 강조를 보였던 보험 강의는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노년치료학회에서 한 세션을 맡으셔가지고 노인 치과 구강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다른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많이 구성된 강의는 보통 레진 그리고 이번에는 레진하고 그 다음에 엔도 그리고 임플란트 쪽으로 힘을 많이 줘가지고 여러 명의 연자들, 유수원 연자들을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한 가지 그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강연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그 조직위원회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셨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연 프로그램의 노력을 잡으셨는데 들어와서 다시 새로 책판을 짜는 거는 이제 기존에 연락을 받으셨던 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강연들을 최대한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사실 뭐 저희가 뭐 새로 이렇게 뭔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나중에 이제 확정된 강연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야가 한 군데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강연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술대고 축소 하신 거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전년에 비해서 네. 강좌 수가 뭐 얼마나 많이 좀 줄었습니까? 강좌 수가 줄었죠. 네, 줄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2월 같은 경우를 강연자가 4개로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도 강연장을 2개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307호, 308호, 317호, 318호를 모두 다 행지호 강의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301호, 317, 18호만 행지호 강연장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307호, 308호를 이제 그냥 일반 강연장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402호 같은 경우에는 401호의 윤리교육이 있기 때문에 사료유의 올릴 걸로 예상을 해서 이제 중계를 하려고 402호를 비워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연 숫자는 아주 많이 줄진 않았으나 어느 정도 줄어서 교수님 되었습니다. 학술 그 프로그램에서 그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행 이렇게 3분의 1씩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시덱스 때하고 조금 다른 게 최근에 이제 학술대회들 경향을 보면 이제 오프라인 참석자들이 좀 다소 좀 늘어나고 실제 참석을 했을 경우에도 좀 예전보다 굉장히 느슨한 그 태도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네. 뭐 지난달에 있었던 보철학회 학술대회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인기 강연들은 막 이렇게 그 뒤에 서서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거의 사실상 현장에서 그런 거리두기가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뭐 강연 인원을 철저하게 어떻게 제한을 하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원칙으로는 강연 인원이 찰 경우에는 더 이상 입장을 불허하는 걸로 지금 원칙을 세웠고요. 만약에 그 강연을 만약에 오버가 돼가지고 그 강연을 못 들으신 회원분이 계시다면 그건 저희 잘못이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강연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중계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나마 강연장이 다 차게 되면은 인원이 다 차게 되면은 더 이상 입장을 불허하는 거죠. 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입구에서 제한을 네, 하신다고. 입구에서 제한을. 권성군 전시부장님 준비가 잘 기대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저희 치과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치과 전시부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많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맥스에서는 저희 치과 의사들하고 치과 관련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자료물에 보시듯이 전시장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예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업체들도 전시에 들어와서 좀 더 메리트가 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시 위약금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예년에 코로나가 사실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8월 말에 창궐이 된다든지 해서 혹시라도 이제 전시 업체들이 걱정하게 되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CO를 해놨는데 CO이 최대로 들어가면 550부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00부스가 돌파가 되긴 했지만 내년보다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부스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서 통로 등 이런 공용 공간 스페이스를 넓혀가지고 좀 쾌적한 전시 공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담당 부회장님 그래도 올해 힘들게 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네, 지금 국제 담당 맡고 있는 부회장 손민동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국제학술대회 이름에 걸맞게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와 10여 개국의 MOU 관계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하셨지만 올해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쪽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거기도 이제 학술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뭐 메일만 보내고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과거에는 이제 서밋을 했었죠. 예, 각국 그 회장님들하고 발표자들 모여서 2시간에 걸쳐서 10개국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주제를 놓고 서밋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 주제를 그 코로나가 이제 지금 그 클리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서밋을 대신해서 국제는 그렇게 올해 행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원 부회장이 나오시고 있고요. 혹시 또 질문하시거나 구체적인 답변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300개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체 업체 숫자는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 정도가 참가하실지 대별 업체 숫자. 예. 몇 개 정도 되죠, 부장님? 그 부장님. 지금요, 한 80개 업체를 혹시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 봐서는 신청하신 업체 중에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도 뭐 캔슬을 하려는 뭐 이런 조금 말씀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해약 규정도 조금 새로 좀 네, 잠깐만 말을 하는 거. 그 아시다시피 저희 가백스는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 300부스 정도잖아요. 보통 이제 그 신흥이나 오스템이나 큰 업체들은 아직은 계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지산협하고도 아직 이제 조직위원장님도 이제 수요일날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 300부스는 지금까지 상황이고 아마 8월 말 전에는 부스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참석 그 등록 인원인데요. 등록 인원도 지금 오늘까지 2,000분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는 건 사실이죠. 보통 이제 매년마다 4,000명 정도 왔다 등록 인원이 4,000명 정도 됐으니까 감안해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오스템에서 이제 변론 TV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좀 있는 거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가넥스 2020에도 도움을 주십사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오늘도 뭐 회장님이 그 엄태관 사장님 만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신뢰가 아니, 저 작년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흥하고 동시 등록을 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등록에 조금이나마 그 보탬이 되고 신흥에서도 뭐 이렇게 그 새로운 그쪽 회원들이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저도 그렇게 의미하는 계기라고 좋은 그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러면 뭐 마무리하시고 아마 문자로 그 식사하실 수 있는 장소 보내드렸거든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여기서 차로 가면 한 5분 정도 가니까는 차로 이렇게 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풀을 해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사진 촬영한 이후에
그 차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어서 예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저희 임원분들 몇 분 가실까요? 가실 거니까 같이 픽업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파이팅을 한번 하시는 너무 화이팅!